자, 그러면 이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음 이야기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사이에요.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한미 두 정상이 나란히 만나자 이렇게 손짓을 했지만요. 망상증, 유전병 이런 날선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건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이 뭐라고 발끈한 거예요? 발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미 정상회담 발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진 CSIS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연설의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위선자 본색을 드러냈다.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달고 있는 한 이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북한의 입장을 낸 게 6번째인데 이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나 군부의 담화는 아니고요. 네. 그냥 조선중앙통신의 입장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발언 수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뭐 동결부터 하자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는데 이것도 뜬구름 잡는 천진한 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또 국가 주권을 미국에 섬겨바친 가난뱅이 한국의 허망한 망상이다라고까지 쏘아붙였는데 아니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와 또 같이 김정은을 향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구애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우리가 가난한 지 처음 알았네요, 북한보다. 지금 이제 북한이 기분 나쁜 건 뭐냐면 2018년, 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 때 하노이까지 김정은이 기차 60시간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부분 비핵화, 그러니까 스몰 D를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결렬이 됐고 그게 김정은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절대 비핵화는 안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가기 전에 3단계 비핵화, 동결, 축소 완전 비핵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 연설에서 NPT 체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일본에서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속셈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여지는 남겨둔 거죠. 게다가 북한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그냥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 저것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북한이 사납긴 사나워요? 사납게 사납죠.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가난뱅이 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북한을 지칭한 데 대해서 거기에 맞불로 가난뱅이 한국이라고 지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발언에 발끈하면서요.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는지 또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지 보여줬다라면서 역시 또 거센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도 속내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내면서도요. 조 박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을 의식했던 게 아닐까요? Kim Jong-un,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Kim Jong-un and I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remember. We had 2 summits, but we became very friendly. Respect. It was great respect.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종훈 평론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김정은이랑은 좋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회담에서도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런 심정 노골적으로 좀 드러냈으니까 뭐 지금쯤이면 이렇게 뉴욕 채널로 북한이 트럼프 친서 좀 받고 있을까요? 글쎄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상황을 관리하는 듯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서 이야기 꽤 오래전에 한번 다뤘었죠. 트럼프가 친서를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거부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공식적인 친서를 만약에 보냈고 저쪽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발설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서가 만약에 갔으면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일기 때도 뉴욕 채널을 많이 가동을 했죠. 주 UN 북한 대표가 있는 예. 지금은 뭐 1.5 채널 같은 반관 반민 이런 거 아마 안 할 겁니다. 이미 한번 만나봤으니까. 그래서 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최소한 물밑의 대화는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뭐 트럼프 비난을 안 하는 거 보면 트럼프 심기는 안 건드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하나둘 대화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은 게요.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서 골프 치게 해달라 이런 농담을 정상회담에서 던졌었는데 자, 그 직후에요. 북한에서 골프장 홍보 사진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거 있다 이런 건데 일종의 손짓이에요. 김여정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김여정이 7월 29일 날 대미담을 처음 내거든요. 북미 조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비핵화 대안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른 사고,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담화에서도 미국이 낡은 사고에만 집착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이라는 걸 아니까 네. 또 골프 얘기를 하니까 또 김여정 얘기까지 김정은까지 하니까 저건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기도 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홍보까지 김정은이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자, 저 평양 골프장이 그래도 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골프장 1위라면서요. 근데 표현이 좀 의아하죠. 가장 어려운 골프장도 아니고 네. 가장 무서운 골프장입니다. 네. 지금 1위를 한 게 악어가 나온다고 1위를 한 게 아니라요. 평양 골프장에서 예전에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한 라운딩에서 무려 54타를 쳤다고 광고가 됐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골프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54타를 치려면요 11개 홀에서 홀인원을 했고요 무려 34 언더파를 친 겁니다. 그래요. 이 수치로 보자면은 그 어떤 지금 프로골퍼 선수보다 잘 친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 정말 골프를 잘 친다를 홍보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골프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북한에서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네. 한 사람의 어떤 오래된 그런 숭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무서운 골프장이다 이런 표현을 나타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 저렇게 1위로 꼽혔다는 거고 뭐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골프장일지는 뭐 가보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트럼프 험담을 자제하고 또 골프장이 있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북한이 좀 계산이 복잡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종구 평론가, 네. 김정은도 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인을 향한 구애 손짓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김정은 뭐예요? 지금 골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자기가 아주 사랑한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 말씀드렸지만 바로 함경남도 낙원에 갔어요. 낙원군이라는 그런 지명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촌 문화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첫 삽을 떴느냐? 올해 2월 달에 떴어요. 와, 올해 2월 달인데 190일 만에 저렇게 주택지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저 주택지구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양식장,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자꾸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세계 패권을 쥐어야 한다. 안 먹어도 빨리 자라는 어종을 찾아라라고 네. 이렇게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이건 배경이 있어요. 뭐 김정은의 애민 사랑이다 이렇게 좀 포장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빨리 자라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물고기에 그렇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골프장 홍보까지 하는 거 보면 찔끔찔끔 김정은이 좀 움직일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조한문 박사님. 그럼 김정은 이제 테이블까지 앉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 트럼프하고 코드가 맞는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리조트 지어줄게 이런 얘기는 기억나시죠? 아 예.
지금 원산 갈마 해양관광단지를 역점을 들여서 무려 10여 년간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는데 하루 숙박 인원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 사람들이 국제 관광객이 러시아 관광객 10명, 20명 단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채우지 못하면 네.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기 가려면은 트럼프 대통령 북미 관계, 미국 관계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 193만 명도 우리가 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러고 있지만 북미 관계, 미국 관계 개선하고 사실은 우리 관광객을 받겠다는 속셈이 있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는 아니고 외국 관광객으로 와라. 이게 이제 북한의 속셈이에요. 자, 김정은이 뭐 더 움직일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